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기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교수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글 기억하시나요?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올린 학우의 글이었습니다. 모 교수는 한 학생을 일으켜 세워 그 학생이 음탕한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익명의 학우와 오랜 시간 인터뷰하였으며 강의 담당 교수 찾아가 발언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짧게 전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불편함을 느낀 학생은 강의 시간에 설명한 전문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교수는 강의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학문적인 언어이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의하였으며 강의 내용에서 불편함을 느낀 학생은 자신이 설명한 전문 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강의를 들은 익명의 학우는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느껴졌고 해당 강의를 더는 수강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학교 측의 빠른 대응으로 논란의 강의 열흘 만에 해당 교수는 다른 교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학교 생활 중 교수나 선배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 학우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공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7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인데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은행 그리고 티브로드 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이 캠페인은 일보의 1원씩 총 10,000보를 걸으며 참가비 10,000원을 도내 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에 벚꽃도 보고 기부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걷기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부스 체험과 공연 등이 마련되어 있고 봉사시간도 인정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홈페이지나 교내에 붙어있는 안내 포스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요즘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우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샤워실이나 기숙사 복도에서 토를 하고 토사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인데요. 개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등교 준비를 하러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간 학우들이 토사물을 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휴게실과 몇몇 방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목소리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대에 관계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학우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소수의 것이 아닌 많은 학우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술을 많이 먹은 날에는 밖에서 술을 좀 깨고 들어간다든지
부득이하게 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고 혼자 사용하는 곳이 아니니만큼 다른 학우들을 배려하여 늦은 시간대에는 조용히 하는 등 학우들의 작은 배려가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당시 반란군에 점령되었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수백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려 사형을 집행한 사건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다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일어났던 사건 중 아직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억울했던 사람들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나른한 오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다들 점심 드시러 많이 이동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수업에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제작진이 알차고 신나는 방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금주의 아이돌인데요. 작년에 제작된 아이돌 대백과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 대백과를 리메이크한 방송으로 아이돌들의 명곡이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요계, 아이돌 시장에서의 뒷이야기와 그에 관한 곡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돌 주제로 방송 꾸려나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3월 마지막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할게요. 개강을 한 지 얼마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3월 자신이 계획한 일이라던가 생각해 놓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셨나요? 신입생분들도 재학생분들도 정신없는 3월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번 주 금주의 아이돌 숨든 명 특집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꽃보다 남자 얘기도 하고 재밌는 곡들을 들으니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 만에 돌아온 금주의 아이돌,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그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관 확장으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룹, 감이 오시나요? 그럼 그 그룹의 노래 먼저 듣고 3월 마지막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T 2018의 보스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곡에서 아시다시피 오늘은 NCT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사실 NCT에는 많은 유닛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NCT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냐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은 해주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PD님께서도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바로 NCT의 기본 프로필부터 알아볼까요? NCT는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다인조 보이그룹인데요. 현재까지 합류한 멤버들은 18명이라고 합니다. 쭉 나열해보자면 한국인인 태일, 태용, 도영, 재현, 정우, 재민, 지성이 있고 한국계 미국인인 자니, 일본인인 유타, 중국인인 쿤, 핸드리, 런전, 천러, 태국인인 텐, 홍콩인인 루카스, 독일인인 양양, 한국계 캐나다인인 마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역시 다국적 보이그룹답게 다양한 국적을 가진 멤버로 이루어져 있네요. NCT의 일부 멤버들은 SM 루키즈를 통해 루키즈의 여자 멤버와 함께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2016년 4월 8일에 NCT U로 처음 공개되었고 음악 방송에서는 2016년 4월 15일 뮤직뱅크에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7월에는 서울팀 NCT 127이 데뷔했고 2016년 8월에는 청소년연합팀 NCT 드림이 데뷔하여 2018년 1월 NCT 2018이라는 완전체로 데뷔를 하면서 그 입지를 다졌죠. NCT 하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그 어려운 NCT의 시스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T 127의 Summer 127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NCT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알아볼까요? NCT를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무한 개방과 무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한 개방이란 멤버 수에 제한이 없으며 새로운 멤버의 영입이 자유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기획 중심의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SM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그룹들을 살펴보면 세계관이나 시스템이 짜여 있지 않은 그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초능력과 멤버들의 비밀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엑소, 레드와 벨벳 컨셉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레드벨벳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그룹 대부분이 멤버 이탈로 인해 기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멤버 수에 제한이 없는 팀을 구상했으며 이를 실현한 것이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입니다. NCT 시스템에서는 프로듀서가 곡에 따라서 치적의 구성으로 보이는 멤버를 자유롭게 투입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NCT 티저 중 7번째 감각이 배경음으로 쓰인 티저를 보면 음원으로 나온 7번째 감각과 부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멤버 수를 두고 논란이 많은 NCT의 제일 중요한 것은 멤버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룹에서 고정된 멤버나 멤버 수의 제한이 없이 무한 개방, 무한 확장의 공식에 따라 멤버 수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고 멤버의 구성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저가 활동 이후 NCT 멤버들의 변동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나라별로 그룹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NCT의 인원수는 늘지만 형성된 그룹의 최종 형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NCT의 시스템, 핵심 키워드 마지막은 무한 확장인데요. 무한 확장은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구성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NCT는 세계 각 도시마다 대비할 다양한 지역팀들이 있는데요. NCT 127이 서울을 무대로 활동할 것이고 127처럼 팀명이 경도에 따라 지어질 경우 이러한 배경으로 형성되는 그룹은 만약 베이징에서 데뷔한다면 NCT 116, 도쿄에서 데뷔한다면 NCT 140이 되겠죠. 이들은 만든 형식이 같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다른 언어로 부르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지역적 확장을 넘어 다양한 구성을 선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NCT U입니다. NCT U에서는 U는 유닛과 유나이티드를 뜻하며 지역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합된 멤버를 구성하여 NCT U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SM 엔터테인먼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시도는 과거부터 시작됐는데요. 로테이션에 대한 시도는 H.O.T 때부터, 개방의 시도는 슈퍼주니어의 원래 기획이었던 기수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의 시도는 XOK, XOM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NCT의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궁금증이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NCT의 시스템에도 장단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ure like cherry bomb, bullet yum, bullet, bullet. 네, NCT 127의 체리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NCT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시스템은 작곡가가 어떤 곡을 만드냐에 따라 그 곡의 분위기에 맞는 멤버들은 추가하기도 하고, 안 맞는 멤버들은 빼기도 해 멤버의 역량에 따라 매력적인 조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보인 U, 127, 드림의 컨셉과 음악이 완전히 다르며, 그에 따른 멤버들의 소화 능력도 뛰어나기에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와 가수인 NCT를 믿고 향후 어떠한 음악과 컨셉의 조합으로 나올지 상상하게 하고,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들고 나올 거라 예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기존의 고정된 멤버가 아닌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해 화제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멤버 수가 많고 여러 유닛이 존재하기 때문에 멤버 혹은 팀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올 팬보다 타격이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공백기에 대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NCT는 다양한 유닛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NCT의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시스템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일단 멤버들 간의 소속감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인해 멤버들의 소속감이 약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 멤버들 자체가 보여준 모습을 통합해보면 멤버들끼리 결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그러기 위해 멤버들끼리도 더 노력한다고 합니다. 멤버 수가 너무 많다 보니 모든 멤버를 응원하는 그룹 팬덤보다 최애 위주인 개인 팬덤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데뷔 초 모든 멤버들을 응원하는 올팬 기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만큼 개인 팬덤도 많기 때문에 팬덤이 결집되지 않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미미하였고, 자신이 선호하는 멤버가 참여하지 않는 유닛이나 활동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음반 판매량, 대형 공연장 콘서트 등에서 보이듯이 팬덤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최근에는 올팬 기조의 팬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또한 많은 인원이 동시 데뷔함에 따라 개인의 개성과 장점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특정 멤버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거나 실력과 매력이 있음에도 파트 분량이나 개인 활동이 수납되는 멤버가 발생하여 개인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9년 NCT가 활발한 행보가 이어진다고 하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NCT의 시스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NCT 유닛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NCT 드림의 We Go Up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NCT는 다양한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U, 127 드림, 최근에 데뷔한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NCT의 첫 번째 그룹인 NCT U는 NCT의 모든 멤버들로 조합할 수 있는 그룹이며 태일, 태용, 쿤, 도영, 텐, 재현, 윈윈, 정우, 루카스, 마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의 특징은 컴백할 때마다 활동곡을 두 곡으로 하며 두 곡 모두 참여하는 멤버가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뷔곡인 7번째 감각에서는 태용, 도영, 재현, 텐, 마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Without You에서는 태용, 쿤, 도영, 재현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보스와 베이비 돈 스톱에서는 멤버들의 조합을 다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NCT 127은 어떤 그룹일까요? NCT 127은 힙합을 주로 다루며 NCT의 두 번째 서브그룹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NCT 127에서 127은 서울의 경도를 의미하며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K-팝의 본거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K-팝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하네요. 127은 태일, 자니, 태용, 유타, 동영, 재현, 윈윈, 정우, 마크, 해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27의 멤버는 도영, 자니의 합류 이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NCT 127은 데뷔 이래 가장 많이 활동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니 1집 소방차부터 테이스트 더 필링, 무한저가, 체리범 등등등 많은 곡들을 발매했고 2017년 일본 데뷔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그 입지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2016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와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17년부터 음반 신인상, 최고 인기 신인 그룹상, 신한류 퍼포먼스상, 그룹 가수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1월 NCT 최초로 127의 단독 콘서트가 개최되어 팬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NCT 드림은 댄스, 발라드, 랩,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드림은 10대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팀이며 성인들에게는 힐링을,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을 포부로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활동 연령은 만 10세 이하이며 한국 나이 기준으로 만 20세가 지나면 드림을 졸업하는 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마크가 1999년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지금은 원전,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6년 디지털 신극인 추인검으로 정식 데뷔했고 그 후 마지막 첫사랑, 위영, 위고업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해 2017년 2월 NCT 유닛 최초로 더 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CT 웨이브는 SM 엔터테인먼트와 중국 기업의 현지 합작 레이블인 레이블 V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중국 활동 7인조 남성 신인 그룹이며 한글 명칭은 웨이션 V입니다. NCT 웨이브는 U, 127 드림과는 다르게 현재 NCT와 구분된 그룹이라고 하네요. 멤버는 NCT 멤버인 쿤, 댄, 윈윈, 루카스와 샤오진, 핸들이 양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9년 레귤러를 발표하면서 중국 활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NCT 유닛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NCT가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니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것 같네요. 그럼 NCT 127의 소방차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오늘은 무한개방, 무한확장, NC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NCT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탐구하는 시간, 금주의 아이돌. 이번 주에는 NCT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아이돌이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채워줄지 매우 기대됩니다. 내 아이돌을 소개하고 싶다 또는 이 아이돌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 방송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협찬 쿠폰 드리니까요. 내 아이돌의 음악도 듣고 협찬 쿠폰을 받아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 금주의 아이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우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정창수,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하고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르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